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벽 장성단 자문위원 조남진입니다. 오늘은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라는 해묵은 논란이 정치권과 매스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지 고민할 시간도 모자라는 판에 이미 76년이나 지난 옛날 일을 들춰내어 왈가왈부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논의에 앞서 먼저 점령군이란 말의 뜻부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은 포츠담 회담 시 전쟁 후 일본 영토 분할 점령 계획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진주하는 군대는 본질적으로 점령군입니다. 소련군, 해방군 운운하는 것은 단지 자기들이 해방군이라고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60여년간 아무 관심도 없던 이러한 용어가 갑자기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 모 출판사에서 발행한 역사 교과서 때문입니다. 문제의 교과서는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의 포고문을 동시에 게재하여 소련군은 해방군이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교묘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교과서 내용은 북한의 역사서인 조선 통사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결국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느닷없이 모 국가보훈단체에서 회장을 하고 있다는 김아무개라는 자가 경기도 의정부 소재 모 고교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 메시지에서 해방 이후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이 재현된 것입니다. 김아무개의 발언 요지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왔다. 소련군은 들어와서 곳곳에 포고문을 붙였다. 조선인들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은 것을 참 축하드립니다. 조선인의 운명은 향후 조선인들이 하게 달렸습니다. 조선 해방 만세 이렇게 포고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미군이 남한을 점령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앞으로 조선인들은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말 안 들을 경우에는 군법에 해부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영은 여거다. 이런 포고문을 곳곳에 붙여라는 것입니다.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는 망언이지만 이 사람의 말이 과연 맞는지를 포고문 원문과 대조해 봤습니다. 먼저 소련 포고문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조선인이 자유와 독립을 찾은 것을 참 축하드립니다 라고 한 주례사 같은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없는 말을 날조한 것입니다. 또한 포고문 문장도 평문을 모두 존댓말로 변조시켰습니다. 다음은 미군의 포고문입니다. 김아무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앞으로 조선인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 말 날조입니다. 군법회의에 해부라는 문구도 없는 말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조직 폭력밖에 시켜도 이런 식의 유치한 포고문은 안 씁니다. 오히려 포고문에는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명시했고 점령 목적이 조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문제점은 비슷한 미군과 소련의 포고문을 마치 미군이 나쁜 군대처럼 인식하도록 거짓말로 조작하여 그 시대 상황을 잘 모르는 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의 음식이라도 무슨 양념을 넣는가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조작의 수법을 보면 소련군 포고문에는 참기름과 설탕을 잔뜩 발라 착한 군대로 만들고, 미군 포고문에는 화장실 오물을 잔뜩 섞어 나쁜 군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진실과 거짓말을 적당히 혼합해서 자기 의도대로 사실을 조작하는 역사 왜곡 수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미군이 점령군이라면 과연 소련 해방군은 어떤 군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당시 한반도로 진격한 부대는 치스차코프 대장이 지휘하는 소련 극동전선군사나 제25군입니다. 이 부대는 8월 9일 공격을 개시한 이래 웅기, 나진, 청진, 원산 등을 순차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흥과 평양 지역의 일본군 수비대의 무장을 해제시킨 다음 계속 남으로 진격하여 8월 말에는 38선 이북 지역을 완전히 석권합니다. 치스차코프 대장은 8월 26일 평양에 도착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볼셰비키당과 소련 정부는 일본 침략달로부터 해방을 시키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서 이곳 당신들께 왔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말뿐이었고 소련군이 들어오자 북한 전 지역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 들어온 해방군이 어떤 군대인지는 월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들의 적은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7년 월남한 함석헌 선생은 1971년 11월에 발행한 월간지 씨알이 소리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소련군이 들어오자 온 시내는 공포 분위기에 쌓이게 했다. 첫째로 한 것이 상점 약탈이었다. 시계, 만니필은 닥친 대로 다와이다. 다와이란 말은 러시아 말로 내 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은 여자 문제다. 어디서 여자가 끌려갔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리가 날마다 들려왔다. 다음은 강원영 목사 증언입니다. 1945년 9월 월남한 강원영 목사는 2003년에 발행한 역사의 언덕에서라는 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세상은 무법천지였다. 28 강원영도 시계를 약탈당하고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여자만 보면 잡아다 강간하고 시계고 반지고 값나는 물건이면 다 빼앗고 심지어 공장 시설까지 다 뜯어 소련으로 실어갔다. 다음은 주요섭의 표현입니다. 월남 작가 주요섭은 1947년에 발행한 시계당 주의라는 책에서 소련군의 만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계방을 발견한 소련 군인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약탈하는 것이었다. 군인 하나하나가 손목시계 10개씩 두 팔에 차고 너무 만족하여 개선장군처럼 거리를 활고 있다. 미친듯이 목이 쉬도록 만세를 불려 환영했고 조선인 전체가 몇 해 동안 입에 대보지도 못한 쇠고기와 닭가슴을 실컷 대접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는커녕 도리어 강도질로 보답했다. 강도질은 또 약과 그저께 밤에는 아무개 내 갓 시집온 색시를, 어제 밤에는 꽃같은 처녀를 겁탈하지 않았는가. 둔하고 곰 같은 러스케 군인들이 색시 사냥 나설 때는 그 높은 담을 원숭이 이상의 재주로 훌훌 넘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집집마다 머리밭에 노대와 망치를 놓고 자다가 한 골목 안에서 러스케가 침입하면 서로 노대를 두드려 여자들을 피선시켰다. 해방군인 줄 알았던 소련군은 사실 북한을 전리품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12월 소련 외무부 극동 제2국 참석한 수저달레퍼가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서에는 북조선의 군수
중공업 공장들은 붉은 군대에 대항해 싸운 일본군을 위해 봉사를 했고 또 붉은 군대의 엄청난 희생으로 지향한 것이므로 전리품으로 봐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리품인 북한에서 소련군 약탈 목록을 보면 공업 분야로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세대, 함흥화학회사 6만 킬로와트 변압기, 원산 석유회사 및 북한 전 지역 제철공장 재련소의 중요기계, 금, 은, 구리, 탕크스텐 등 주요 원자재를 가져갔고 농축산물은 쌀 534만 섬을 비롯한 각종 곡물과 소 15만 마리, 말 4만 마리, 돼지 13마리 등의 가축을 약탈했고 심지어는 은행 금고도 털어갔습니다. 소련 극동궁 소속의 페드로프 중자가 1945년 12월 29일에 쓴 보고서에서도 소련군의 만행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의 비도덕적인 작태는 실로 끔찍한 수준이다. 사병 장교 할 것 없이 매일 곳곳에서 약탈과 폭력을 일삼고 비행을 자행하고 있다. 대낮에도 거리에서 술에 취한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신해주 내 70곳 이상의 여관과 공공건물에서는 밤마다 질펀한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부대가 배치된 시나 군 어디서나 밤에 총소리가 꺼내지 않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횡포를 부리고 분야자를 급탈하는 범죄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휘관님들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치스차코프 사령관은 북한에서 소련군이 한 약탈과 관련해 봉기가 일어난다면 조선 사람 절반을 교성에 처하겠다는 거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258 소총사단장 드미트리에프 대자는 조선 사람은 35년간 노예로 있었다. 좀 더 노예로 있게 하자는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련군은 물건이 보이면 약탈하고 분야자가 보이면 겁탈하고 공업시설과 농산물을 수탈한 그야말로 무장한 떼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맞이한 북한 주민들은 졸지에 병자호란 이후 최대의 참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련군의 야만적 횡포에 못 이겨 발생한 것이 바로 신해주 학생의견입니다. 1945년 11월 23일 6개의 신해주 학생 5천여 명이 소련군 물러가라 공산동 모란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전을 하자 소련군과 공산당이 탱크와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수는 출처마다 다르지만 대략 사망자 20 내지 150명, 부상자 300 내지 7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때 1000여 명이 체포됐고 그중 200여 명은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이 끝난 후에야 북한으로 이감되었고 일부 인원은 귀국도 못한 채 풀ափ폭이 없는 북극 축하카 반도까지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소련군의 만행을 철저히 숨기고 오히려 칭송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소위 그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소련군은 북한 정권을 창립하고 소련군 대위 김일성을 북한의 통치자로 만들어준 대부였습니다. 소련 이름 진지첸이라는 김일성은 스탈린으로부터 9월 초 북한의 지도자로 지명을 받은 후 1945년 9월 19일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항에 입항했습니다. 그는 소련군 대위복장을 하고 가슴에는 8월 30일에 받은 적기훈장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10월 14일 평양역에서 개최된
김일성 환영 평양 군중대에서도 소련군에 둘러싸인 채 양복 위에 자랑스럽게 적기 훈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25군 군사위원이었고 평양 정권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레베데프 소장은 199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날의 김일성을 두고 우리 붉은 군대는 그를 조선인민 속에서 전설적 영웅으로 불리던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켜 북조선의 위대한 수령의 계단으로 오르게 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소련군대의 진지첸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것은 마치 하지 장군이 그를 따라온 한국계 미군 대위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치밀한 공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모두 숨긴 채 달랑 조작된 포고문 한 장 들고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칭송하고 혈맹인 미군을 점령군으로 매도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을 일제강점기, 해방 후부터 오늘까지를 미제강점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또한 북한은 남조선은 미 점령군에 의해 점령된 미제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 점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시킨 다음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켜 농민과 노동자의 낙원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추정하는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야장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발맞춰 미군은 우리의 동맹군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나라를 강점한 점령군이라고 바꾸어 하루빨리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가 염려해야 될 것은 김아무개가 고등학교에 뿌렸다는 영상물 같은 조작된 역사 교육 자료들이 알게 모르게 학교로 침투되어 순진한 학생들을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염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역사교육의 목적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조명하여 후손에게 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교육은 가정교육과도 같습니다. 만일 어느 가정에서 자랑스러운 가정사는 모두 숨기고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허구한 날 네 할아버지는 친일파야, 네 아버지는 희해주제야, 네 삼촌은 양키 용병이야, 따라서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될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교육을 한다면 그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 역사교육을 한다면 그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